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 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주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던 최재형, 본인 스스로 목사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그 다음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5명의 민간인들이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래서 권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우선 검찰총장이 검사들이 결론을 낸 거, 법리 검토를 다 해가지고 무혐의다 하는데 이걸 다시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다시 여론재판, 정치재판을 해봐라 이런 식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걸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니라 권고. 그런데 이 사건은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에다가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사심의위원회를 되면 거의 대부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인데 300만 원 받았으면 처벌받아야지 이런 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런 사건을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다는 거. 그러면 다른 사건, 정치적 사건에서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김건희 여사의 사건만큼은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긴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이재명이나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김명수라든지 이것도 김명수 사건도 비공개 수사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지금 구호 여권,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당 쪽의 사람들 하나 둘씩 소환하는 것도 이제 이원석이가 9월 15일 날 임기 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이제 소신껏 뭔가 소신을 소환한다는데 이미 이 정부에 2년 이상이 지나버린 상태입니다. 힘이 빠지고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온갖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석이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검찰, 민주당 측 검찰도 있겠죠. 이 세력들이 막고 있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최재형이라는 하는 자가 대검찰 앞에 들어왔어. 내가 항의하겠다. 그 앞에 들어가는데 그 막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쏙 들어가가지고 왜 문을 막냐 난리를 피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검찰청에 대검찰청에 이 대공 혐의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자가 대통령실 안에 들어가고 지금 대검 안에 들어가가지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는 이른바 간첩이 있어도 마음대로 활개치고 쉴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국정원에서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간첩 혐의가 있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그때 오랫동안 힘들어가지고 잡아갖고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에서 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러니 청주 간첩단 할 것도 없고 창원 간첩단 전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는 지금 간첩들의 천국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이 소란 상황을 한번 보시죠. 대검찰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은정과 함께 김준혁 국회의원과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니까 왜 닫냐고 그럽니다. 최재형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최재형입니다. 아니 법적 근거인데 왜 막냐고. 건드리지 마세요. 기자진들 왜 막냐고. 최재형과 김준혁은 대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최재형이 저런 거 보면은 공작원이 아닐까, 몸 놀림이나 이런 거 굉장히 빠릅니다. 아니 막는 이유가 뭐냐고. 이유를 안에 들어가기 이런 걸 보면 최재형이 싹 들어간 걸 보셨죠? 이런 걸 보면 최재형이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들어간 것도 이게 딴 사람들 같으면 감히 대통령 부인실, 대통령의 사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지금 국회에 갔어. 또는 대검 앞에, 대통령실 앞에 곳곳에서 집회를 하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들쑤시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름에도 왜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잡지 못하고 있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장구로 치듯이 지금 대검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최재형이 주장하는 이런 바대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겠다 하니까
그야말로 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이나 짝짝꿍이 돼 있다 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야, 이 대검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짜고 한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있다.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또 이렇게 생쇼를 하면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뭘 해도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 가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최재형이라는 자가 마음대로 대한민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자는 북한에 들어왔다고 하고 이미 들어본 것처럼 이자가 과거에 씌웠다는 그 매체가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써서 지금 국법법으로 그 매체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작 수사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이 사건이 난 지금 훨씬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또 검찰은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간첩이 내가 간첩입니다 하고 돌아다니도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민경우 난민년 쪽에 활동을 하다가 원래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갔다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의과대학생은 이 학생운동하는데 너무나 시한이 제약받더라.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역사학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인문대학교 학생회장이 되면서 학생회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민경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국가보안법의 무력화가 결정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사파들하고 최근의 주사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옛날의 주사파들은 그게 객관적이지는 않지 간에 문제가 되면 상당히 심각한 형량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10년, 저만 해도 이제 10년 정도는 감옥에 살 거다. 그 다음에 상당히 고초를 겪을 거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약간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 그것이 단서가 돼서 수사를 받을 거다, 처벌을 받을 거다라는 믿음이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2010년도가 되면 제가 볼 때 이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건 1심입니다. 1심의 관련자들이 3년 6개월 정도밖에 형량을 안 살고 나와서도 공개적이고 대담하게 했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펜앤 마이크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이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1심에 2010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 1심의 상 그것도 핵심 인물들을 3년 6개월을 줬다 하는 겁니다. 자, 1심의 사건이라서 2006년도에 서울중앙지검이 1심회라는 단체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조선이라고 하죠. 국자국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된 사건인데 자, 이 피혐의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주란자 등은 1심회라는 단체는 없다.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심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법원에서도 1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적단체 결성죄는 무죄를 선고했고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다가 2017년 4월 23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그 당시 홍준표 후보가 자, 이 위키리커스가 공개한 미국 대사관 문서에 따르면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이 문재인이 1심의 간첩자 사건을 축소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김성규 국정원장은 이 사건을 자, 이게 간첩단으로 안 보고 뭔가 이게 봐주는 이런 거니까 사의를 표했다.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자, 이러니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 이게 간첩이 없다는 겁니다. 간첩이 돌아다녀도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간첩을 못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재형도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지만 문재인 때 혐의 없으면 나왔고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놓으면은 검찰이 또는 국정원이 잡아놓으면은 법원에서 다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같은 자가 마음 놓고 활개를 치고 있다. 자, 그러니 지금 위에서 김정은이 볼 때는 야, 우리 핵미사일보다 낫구만. 우리 인민군 수십만 명보다 낫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 대검에서도 마음대로 지금 쏙 들어가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난입을 해버리는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목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목사가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가 1년 2년이 됐는데 1년 훨씬 넘었는데 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 이 북한 관련해서 북한에게 보기에 아주 좋은 남한의 그야말로 가장 핵심부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자,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어 있는데 이 검찰 그동안 국정원이 갖고 있던 것을 경찰로 다 넘겼다. 경찰에서 지금 잡은 게 없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단 한 건도 잡은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끝난 상황이 아닐까. 자, 그래서 서울지검에서 공안부에서 중국에서 북한 쪽에 접촉을 해가지고 자, 전 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 강민호, 손정복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 1심회로 잡아넣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아까 저기 여기서 그 인터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거치지 않고 다 나와버렸다. 그러니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민경우 씨의 주장대로 지금 남한에 갔다 오더라도 간첩 갔다 오면 보통 10년, 20년 이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3년 6개월 정도 사니까 야, 그 정도 다른 보상을 하고 있고 내가 사상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별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 지금 이 최재형 같은 자가 오히려 대통령실 이제는 대금까지도 마음대로 난입하고 있는 사태가 온 것 아닐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